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8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 무토, 그 다음에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명식, 그 다음에 생식 순서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 일간인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글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일간, 일주, 바로 이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일주는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는 양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인 양토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하자면 고황토라고 비유를 하고요. 높은 산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내지는 뭐예요? 넓은 대지, 더 넓게는 뭐 광야,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작은 개념의 땅, 작은 개념의 흙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한반도의 넓이만한 어떤 광야라든가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어떠한 넓은 좀 그러한 높은 산,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벗어날 수는 없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에 어떤 쓰임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이 땅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어떤 환경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땅이 없다라고 하면 존재할 수가 없겠죠. 허공에서 떠다닐 수 있는 것, 새가 있다 하더라도 새도 뭐예요? 결국엔 땅을 밟아야지만 쉴 수가 있는 것이지, 땅이 없이는 아무리 새라 하더라도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아다닐 수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특히나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 입장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이 있어야지만 땅이 숨을 쉴 수 있고요. 땅 속으로 양분, 습기라든가 물기 같은 거를 땅 속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이 있는데 너무 다져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죽은 땅이고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땅은 뭐예요? 그야말로 땅이 아니라 그냥 불모지인 것이죠. 불모지.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땅을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좀 좋은 말로 해서 소토한다 내지는 소벽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목이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또 물이라고 하는 수가 필요하게 되죠. 수라고 하는 것, 무토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제인 개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편제인 임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대개 수를 쓸 때는 대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의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게 되고, 이때는 임수가 있어주면 더 좋다. 이거는 5월에 한정돼서 그런 것이고, 대체적으로 무토가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질 수가 있겠죠. 땅이 메말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씨를 뿌릴 수도 없겠고,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모든 화초들도 물기가 없으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도 그 다음에 땅도 윤토되고 뿌리가 윤습해져야지만 땅도 비옥해지게 되고, 비옥한 땅에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필요해요. 화라고 하는 것, 병화, 무토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병화가 화를 쓸 때는 정화를 쓸까요? 병화를 쓸까요? 물론 둘 다 쓸 수 있어요. 정화도 쓸 수 있겠고 병화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화를 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도 쓸 수 있겠고, 조후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화가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땅이 얼게 되죠. 동토가 됩니다. 땅만 얼느냐? 물도 얼게 되고요. 땅이 얼고 물이 얼게 되면 나무도 거기서 살 수가 없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무토가 화를 쓸 때는 정화라기보다는 뭐예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왜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미치는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고, 수도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클 것이고, 목은 을목, 정관인 을목보다는 칠살 간목을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큽니다. 어떤 분들 정관이 발음, 법,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무토도 을목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서 공무원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행의 특성상 무토는 을목보다는 뭐예요? 간목을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의 흐름에 따라서 화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수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목을 쓸 것인지, 여타적으로 금과 어떤 토를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는 이제 사시사철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오,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 수가 관건이 될 것이고, 수가 그때는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주면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까지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는 충분히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화가 약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화를 생조해주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령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해월은 뭐예요? 초겨울이죠. 자, 일단 초겨울이 됐건 늦겨울이 됐건,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오신 최소한 초등학생만 되면 겨울 춥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겠죠. 물론 이제 적도 지방 되는 사람들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할 수 없겠고,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 지방 가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굉장히 이게 또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죠? 축복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때 눈 한 번씩 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여름 적도라든가 이게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은 눈이라고 한 것을 평생에 볼 일이 없잖아요. 물론 TV로서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만져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내릴 수 있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요. 춥다라고 하면 그냥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죠. 춥게 되면 땅도 얼게 되죠. 땅은 뭐예요? 동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도 얼게 되니까, 물은 얼게 되면 얼음이 되겠죠. 자, 동토에다가 물이 다 얼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발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생명체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에델바이스 내지는 인동초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얼게 되면 생장 내지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초를 밖에다 이렇게 겨울에 내놓는다. 눈 막 내리고 바람 막 겁나게 부는데 이렇게 내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건 초겨울이지만 매우 춥고, 땅은 얼고, 물도 얼게 돼서 모든 만물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걸 알아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중화시키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절의 개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 따뜻하냐, 차가우냐, 그 다음에 건조하냐, 습하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바로 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을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도 하죠. 12운성.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신사를 볼 때도 활용하고, 풍수지리 볼 때도 활용하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사주 명리에서는 왕세를 보기 위해서 포태법을 쓰는 것이고요. 일단은 일간과 원령이 정해졌을 때 이 월지만 갖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포태법 12운성을 가지고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쉽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수왕절이죠. 수는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수가 임관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왕한 것이고요. 수가 왕하다, 그냥 쉽게 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에 물이 많아지는 것은 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 더 명심해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는 임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화토는 동궁한다. 화토는 동궁한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토는 뭐예요? 동궁해서 해월의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그러면 화도 약하고 토도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토가 좀 작다, 높지 않고 좀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토는 작은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운 말로 저기 무인도 하나 있는데 바다 위에 무인도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좀 외롭고 썰렁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매우 춥고 땅이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한 일간 무토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동토, 얼어져 있는 땅에는 어떠한 생명력, 어떤 동식물, 사람도 쉽게 말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약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조 방법, 그 다음에 방신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얼어 있는 땅을 녹여 주어야지만 동토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생토 해서 오행상 화생토가 되죠. 그래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토도 튼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고,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화를 쓸 때, 즉 조후의 용도로 쓸 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사주 자체에 화가 없다, 온기가 없다라고 하면 저 시베리아 툰드라 지방에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뭐 동물들이 살 수 있고 나무들도 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척박하고 먹이 활동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 데서 물론 이제 적응해서 살긴 살겠지만 우리 인간 보고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돈만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시사철,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여름은 뜨거워지고 겨울은 자꾸 따뜻해지고 해서 좀 기후 변화가 좀 심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굉장히 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가 있게 싶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병화가 없다, 정화가 없다, 지지로 사화, 오화가 없다. 이거 동토, 무토로서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밭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닐하우스를 쳐서 이제 온실 재배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거기다 뭐 수박을 심는다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땅이 쉬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난방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하우스,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우리가 뭐 수박도 먹을 수가 있겠고 딸기도 먹을 수가 있겠고 뭐 깻잎도 먹을 수가 있지만, 우리 자연 원래 이제 인위적인 그런 걸 배제했을 때는 뭐예요? 무토 해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면 얼어 있는 땅, 쓸모 없는 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해월에, 자월에, 또 축월에 화가 없다. 이 사람 삶이 좋을까요? 없을까요? 풀 한 폭이라도 자라야 그 풀을 뜯어서 초금 모피라도 하죠. 그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고 풀이라도 이렇게 뜯어 먹을 수가 있는데, 화가 없으면 하다못해 풀도 자랄 수가 없으니까 초금 모피도 못 하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을 것이고, 거기다 대고 또 욕심내서 이 무토 입장에서 해수 보게 되면 재성이죠.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이에요. 그냥 쉽게 조금만 뭐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들긴 하지만, 거기다가 모내게 하면 잘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일만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화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화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온실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화가 전무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은 자기한테 때가 들어올 때를 좀 기다렸다가 해야지, 무턱대고 돈 욕심에, 재물 욕심에 일 크게 벌렸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 되게 편제격으로 부죠. 좀 이따 좀 격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편제격들이 되게 보면은 사업가적인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좀 약간 돈키호테적인 그런 기질, 조금 이제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쫌생이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좀 크게 쓰고 크게
크게 잃는다 하더라도 크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런 사람들이 투기, 투자 내지는 좀 안 좋은 경우에는 도박 같은 것에도 크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제격들은 도박 같은 거 잘 못하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무토가 해월의 텐데 화가 없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면 좀 모를까? 화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 투기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로 이게 쪽박 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될까요? 땅 투기하면 될까요? 하면 말리셔야 됩니다. 말리셔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해월 춥고 일간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우면서 조후까지 할 수 있는 것 역시 인성인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화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토동궁이라 화 또한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화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화가 충분히 조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해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동토에 해당이 된다. 땅이 녹고 물이 녹아야 거기서 풀도 자랄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면 좋겠고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지지로 오화 사화 내지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되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무토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지로 화가 있는 중에 다시 축토, 진토 뭐 이런 토가 있어서 무토가 뿌리가 될 수 있다면 이건 더 좋죠. 금상첨화죠. 왜냐하면 무토가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토가 내가 갖고 있는 산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더 넓어지고 좋은 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견겁제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비견겁제만 있고 화가 없는 것은 역시나 동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땅이 얼어져 있는데 땅 넓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는 아니죠, 방신해 준 것도 좋지만 무조건 화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월 무토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사주로 봤을 때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거 살짝 또 건드려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무토, 양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월령, 해수 는 양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토가 양수를 보게 되면 재성인데 이것이 바로 편재에 해당이 돼서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편재격인데 일간 무토는 해월에 태어나서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일단 재다 신약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주가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다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성이 많은 것은 뭐예요? 뭐 재물이 많다 내지는 뭐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좋을 수 있고 뭐 금전을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 문제는 일간이 약해서 그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다신약인 것이고요.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예요?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운이라든가 아니면은 겁재운 같은 것이 비견겁재운이 와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일간이 왕해져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성운이라든가 겁재운 때 발복하게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 동기, 동창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내가 재성을 감당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수양,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타인들한테 너무 인색하거나 타인들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면은 좀 뭐라 할까요?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좀 많이 사주고 그 다음에 적덕 같은 것들 좀 많이 해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큰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덕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다 신약인 사람들 좀 뭐냐면 약간 인색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덕 많이 쌓으시는 그런 사주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운 자체에서도 뭐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다 신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진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무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제다 신약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제다 신약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것 빼고 일간과 월지만 놓고 봤을 때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주 자체가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토를 보고 겁재를 보고 또 인성을 보고 뭐 정사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제다 신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왕제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왕제왕, 이건 신왕제왕이죠. 어떤 사람은 또 월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왕을 쓰지 않고 신강을 써야 된다고 해서 신강제왕이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크게 용어를 제대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뉘앙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만 하더라도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이거는 신왕제왕이 되는 거고 제다 신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일간과 월지만 놓고 봤을 때 제다 신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아까 같이 비견겁제라든가 인성이 있어 주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다 신약인 사주가 다시 해수를 보게 되면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고 일간 자체는 좀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월지 해수가 있는데 또 타간지로 또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기온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화, 즉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빨리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땅도 따뜻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도 녹아서 그 물이 녹아야지만 동물들, 식물들도 그 물을 원천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화를 먼저 보는 것인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 물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진토를 보게 되면 무토가 진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간여지동에 해당이 됩니다. 간여지동 하게 되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글자가 간여지동 돼서 나쁘다 보기보다는 그 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해를 주느냐를 놓고 봤을 때, 해월의 일간이 약할 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여지동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일지궁에 이건 용신이라기보다는 희신에 해당이 된 거죠. 내가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용신은 화가 있어야 용신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배우자 덕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이 부토는 동토, 얼어져 있는 땅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 물론 겁재이지만 무토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기토가 뭐 무토를 도와줄 일이 크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을목이 이렇게 퇴출을 하게 되면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파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단 을목은 기토 정도는 능히 파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있게 되겠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을목은 기토를 이렇게 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무토 입장에서 기토에 크게 의지하고 크게 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토가 파했다라고 해서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3주까지 봤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생시에서 뭐예요?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얼었던 땅을 녹일 수 있겠고요. 얼었던 물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가 없이 다시 금수만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땅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 시간에 편제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사주는 글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주 8글자 중에서 그 글자가 차지하는 의미, 그 글자가 일간한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놓고 보는 것이고요. 사주를 봤을 때 이 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금과 같은 거예요. 임금이 가서 삽질하고 그러지 않죠.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이, 쉬운 말로 일간을 뺀 나머지 7글자는 다 신하에 해당이 되죠. 신하, 내가 부리는 신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신하들이 어떻게 임금을 잘 보필하느냐, 그렇지 않고 임금을 자꾸 해야 하느냐. 예전에 누구요? 저 숙종도 그랬고, 숙종보다는 누군가요? 그 어떤 임금은 뭐예요? 자꾸 정조죠. 정조.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정조는 자꾸 뭐예요? 이 신하들이 자꾸 살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인 것이고요. 나머지 7글자 신한데, 신하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사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진토가 있는 중에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진반합 수국이죠. 자진반합 수국이 돼요. 그러면 자, 임수가 없었을 때는 이 무토가 진에 충분히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진토가 어떻게 돼요? 수로 화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요즘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 싱크홀이라고 해요. 싱크홀. 이거 뭐냐면 땅이 자꾸 푹푹 꺼지는 것에 해당이 돼요. 특히 뭐 석촌호수 같은데, 이런 데라든가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경우에 땅을 깊이 많이 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깊이 파게 되면 지하수가 나오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하수를 퍼다가 어떻게 돼요? 다 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있는 공간만큼 지하수가 있는 공간만큼 땅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고정돼서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빈 공간, 지하수가 채워져 있던 공간이 지하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 땅이 꺼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싱크홀이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진했을 때는 그냥 그래도 땅이 꽉 차 있었다라고 봤는데, 자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토가 물로 화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매우 안반이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비견을 갖다가 많이 약화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사주적인 전반적인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기토는 을목에서 파극이 되는데, 사주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 일간 무토 빼고 자진 합해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재성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명, 종재, 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재격이 되면요,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처로 인해서 치부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처로 인해서 치부한다. 치부하는 것은 부를 노린다 라고 놓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재성을 쫓아서 종했다라는 것은 처에 의해서 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지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처 내지는 집안, 아버지 쪽으로 좀 집안이 잘 돼서 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종재격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되고요. 물론 이거를 내격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것이 종재격이었을 때 화운을 보는 것 별로 좋지 않고요. 목운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수의 기운을 목이 설기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화운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뜻인데, 화가 오게 되면 버린 나를 생조해 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급속한 재다신약이 되죠. 그래서 종재격인 사람들이 갑자기 인성운을 만나든가, 아니면 종재격인 사람 다시 비견겁증운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잘 살았던 사람이 순간 쪽박차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전에 장모 씨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조 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계, 재계에서도 뭐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다 사기였죠. 순간 쪽박차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슬픈 사연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물론 그 사람의 사주가 종재격이라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사주를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인성운이라든가 비경겁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격되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가 차가워져서 사람이 냉랭해지고 약간 몰인정해지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특별한 격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격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갑술 대우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사주가 임신 개유운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죠. 만약에 이게 종재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때 병자 나쁘진 않을 것인데, 이 병화가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정화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도 인묘운은 나쁘진 않을 거지만 무기토가 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무기토로 인해서 약간 나와 같은 동기동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명 종재격이 됐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그냥 일반인 내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개 종격 내지는 합합격 내지는 이런 특별한 격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한 90%는 거의 내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배우시든 다른 사람한테 배우시든 본인의 어떤 명략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라든가 식견을, 나만의 식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남이 알려주는 어떤 이론을 그냥 답습해서 그대로 보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사주 명리를 내가 보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구단은 누구나 똑같이 배우는 구구단이지만, 그걸 가지고 미적분을 푸는 것은 나의 능력인 것이죠. 그죠? 사주 명리 이론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 명리 이론을 가지고 사주 보는 방식은 뭐예요? 나만의 방식을 스스로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자신은 이러할지인데 임술신은 어떻게 될까요? 임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임수가 tul출했다라 하더라도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종재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술충이 되죠. 오히려 진술충, 토충은 붕충이라고 했어요. 토충은 붕충이다. 그래서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한 중에 진술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충이 되는 것, 일특기나 일시로 충이 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다신약에서 겁재가 왕해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이 또한 화가 없어서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갑인시를 한번 보죠. 갑인시. 자, 갑인시가 되면 시지에서 칠살 인목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칠살 간목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관살 혼잡으로, 충분히 이건 관살 혼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관살 혼잡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관사론적으로 능히 볼 수는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제살태왕한 그런 명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죠.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 병화로서 조후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지만 그래도 장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병화라든가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 곡세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장된 화라도 있는 것과 암장된 화라도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왜 그러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암장된 화라도 있어 주어야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오화를 만나면 인오 회곡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를 만난다라도 인술 반합 회곡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운에서라도 또 목화토를 보게 되면 화가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장된 화라도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마저 없다라고 하면 화운이 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어떤 불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인과 을묘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 안에는 암정된 화가 있지만 을묘 안에는 화가 없는 것이고요. 을묘는 또 뭐예요? 무토 자체를 소토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용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갑인은 칠살이라 하더라도 인중병화라고 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묘는 그냥 목이기 때문에 용도가 이렇게 갑인시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통틀어서 한번 보죠. 자, 병진, 정사, 무호, 기미시를 보게 되면 병화를 봤죠. 이것도 불씨를 얻은 것에 해당이 되지만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이, 이거를 지워놓고 봐야 좀 명확하겠죠.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이 약간 흠인데,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복할 수 있는 뿌리는 마련되어 있는 거고, 정사시가 되면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이건 신왕제왕한 사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같은 걸 해도 되고요. 또 신왕제왕한 사람들 되게 특성들이 부지런하고 일을 할 때 억지로 어거지로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일을 재미있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지인성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익히는 것 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똑같습니다.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 오화는 무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깔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신왕제왕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자, 기미시가 되면 이것도 신왕제왕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화가 약하죠. 미중정화 있긴 한다 하더라도 미중정화 가지고는 뭐에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매우 좀 박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경신 신유시는 뭐예요? 이거 신유시가 되면 진유합금돼서 진토의 어떤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신금 경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토, 약간 무토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역시나 경신 신유시가 되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신 신유시가 되면 똑같이 임신계유시 종격이 아니고서 임신대운, 계유대운, 예를 들어서 병자대운 똑같이 안 좋다 하더라도 원국 자체에서 일간이 왕한 생시를 만나느냐, 내지는 이렇게 일간이 과설되는 생시를 만났는데 다시 과설되는 생시를 만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어렵다 하더라도 경신신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임신기해대운을 만나는 것이 더 많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생시를 뽑을 때는 그래서 대운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뭐 보지 않은 생시들 뭐 또 몇 가지 또 있는 것 같은데 꼭 한 번씩 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3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4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